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자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한 카타르 도하 포럼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500년 동안 지속된 서구의 지배가 끝나고 새로운 다극 세계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나와 당신들이 집단 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500년 만에 나타난 다극 세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라브로프의 발언을 칠링 메시지, 싸늘한 메시지라고 표현하면서 라브로프를 푸틴의 크로니, 똑같은 패거리라고 조롱했지만 메시지 자체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구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러우 분쟁부터 가자 사태까지 일련의 국제적 사태는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패권은 다른 나라 국민과 영토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구가 자기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쌓아온 세계화 모델을 사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서구적 세계화의 원칙과 도구를 사용해 자신들의 영역에서 서구를 이기고 국가 주권과 다른 나라와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경제를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정치적 영향력의 새로운 중심지가 등장하면서 세계적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소위 규칙 위반 국제 질서를 선호하는데 그 규칙은 공개된 적도 누구에게 발표된 적도 없으며 현대사의 특정 순간에 서방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부장은 서방의 그런 접근 방식이 전 세계에서 촉발된 다양한 갈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든지 가치 외교 같은 말들은 한국이 써서는 안 되는 수사입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라는 말은 미국말 안 들으면 우리가 혼내주겠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라브로프는 내정 간섭과 모든 경쟁 원칙에 대한 제재, 정권 교체는 물론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직접적 군사 개입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삶이 나아진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 같은 새로운 형식들이 다원적 형식의 블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객관적 과정은 다극화 세계의 진화라는 점을 서구가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공 격퇴 후 러시아는 더욱 강해졌고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서방의 도발 이후에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노획한 미제 M2 브래들리 영상을 배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프카에서 노획한 전리품 브래들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때 게임 체인저라고 자랑했던 브래들리가 일부는 멀쩡한 형태로 또 다른 일부는 반파된 상태로 노획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실물을 안팎으로 살펴본 러시아군은 별거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미국이 공유한 브래들리는 186대나 되지만 지금 거의 깨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냥 쓰레기를 처분했다면서 벤치마킹할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물간 무기라고 러시아군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제 브래들리는 25mm 기관포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에도 끄떡 없었다는 것은 새빨간 가짜뉴스입니다. 반응 장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역시 말장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시르스키 중장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면서 전선 상황이 어려운 상태라고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르스키는 동부전선에서 방어 모드에 들어간 지휘관들과 회의를 갖고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탄약을 아끼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도 11월 말 우크라이나군에게 요새를 건설해 전선을 사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 이후 반격에 실패하면서 12만 5천 명 이상의 병력과 16,000점의 장비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10월 7일 가자 사태가 터지면서 키예프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은 씨가 말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금 지원도 미 의회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지난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포탄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기 위해 소규모 러시아 군대에 대한 포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이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각종 무기를 몇 배나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반도, 이념도, 산업도, 돈도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